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중입니다. 작년 11월 29일 저도 선정되는 종목의 결과를 모른 채 과거 실적과 당시 가장 저평가된 배당주 BNK 금융지주가 선정된 후 직접 투자를 12월 11일부터 투자금 1,000만 원의 수익률 8%, 즉 80만 원 수익을 목표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하였고 지난주 금요일 배당금 13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BNK 금융지주 투자일기에 통합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 내용을 함께 보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17개 영상에서 배당주 투자 아이디어를 근거로 한번 가장 근접한 배당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최고의 배당주를 찾는 방법은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 예쁘고 착한 애를 찾는 방법을 모티브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배당주를 찾는 방법은 제가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는 예쁜 애 10명을 먼저 찾고 그 중에서 가장 착한 애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최근 3년 동안 영업실적과 배당실적이 꾸준히 좋은 기업을 찾고 그 중에 최근 주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종목을 120일 평균 가격을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 단계는 일반적으로 좋은 배당주를 찾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첫 번째, 시가 배당률이 4% 이상인 기업. 두 번째, 3년간 매출액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만약 적자가 있어도 한 분기만 적자가 있는 기업. 세 번째, 배당은 중단 없이 꾸준하게 하는 기업. 네 번째, 시가총액은 1조 이상의 기업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 단계에서는 저만의 추가적인 배당주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가 지금 꼭 쓰고 있고 앞으로도 꼭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진입장벽이 있어서 경쟁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 산업에 속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포함되는 주식은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삼성화재, KTNG,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우리금융, 기업은행, 메커리인프라, LG유플러스, 삼성카드, 제일기획,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끝으로 DGB금융지주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주식이 16개나 됩니다. 은행주가 8개로 가장 많고 보험주가 2개, 통신주가 3개, 그 외 주식이 3개가 있습니다. 대체로 금융주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업종의 주식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과거 3년 동안의 기업 성과가 좋은 기업으로 하나씩 하위 순위 제거법을 이용해서 필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최종 3개의 기업이 될지 같이 보시죠. 분류 순서는 기업의 고유의 사업에서 얼마나 실적이 좋은지 판단할 수가 있는 영업이익을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주의 배당이 재원이 되는 순이익, 세 번째는 우리의 최종 중요하게 하는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배당으로 하고 3년 전보다 증가폭이 낮은 기업 3개씩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9개 종목을 제외한 후 7개 남은 주식에서 4개의 종목은 내년도 2024년 예상 영업이익 증가가 낮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주식을 제외하여 총 3개의 종목을 최종 선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인 3년 전보다 영업이익 증가가 낮은 기업 3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제가 2020년과 2023년 3분기까지 실적이 발표되어서 4분기의 예상치가 포함된 2023년 예상 실적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메커리인프라는 2023년 4분기 예상 실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3분기 실적을 토대로 3분의 4를 곱해서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1년치 실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실적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기업은 삼성생명, KTNG, LG유플러스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3기업 모두 나름 훌륭한 사업 구조와 배당금을 주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냉정히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은 순이익 상승, 실적을 토대로 13개 기업들 중에서는 DGB금융지주, SK텔레콤, 그리고 광고회사로 유명한 제일기획이 탈락했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SK텔레콤 배당주 하면은 최고의 배당주로 손꼽히고 저도 실제로 SK텔레콤 주식을 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SK텔레콤이 SK스퀘어하고 작년에 인적 분할을 하면서 사업 분할로 인해서 2020년과 2023년 이익의 책정이 달라져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그래도 규칙은 규칙.
아쉽지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데이터를 토대로 느끼지만 최근 3년간 은행주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구나 느껴지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하지만 그만큼 은행주의 곳간이 든든하다는 반증이 되겠죠. 이제 배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10개의 기업 중에서 배당금 증가가 적었던 3개를 제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잘 나온 기업들이라 그런가 배당금 증가도 쑥쑥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가보다도 실적과 배당금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처럼 배당주를 모아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죠. 자, 제외할 3개의 기업이 나왔습니다. 신한지주, 맥커리인프라, 삼성카드입니다. 신한지주는 3년 동안 40%가 넘는 배당금 증가에도 아쉽게 탈락을 했네요. 이제 최종 7개 후보로 남은 종목을 하나씩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4대 금융지수사 중에는 신한을 제외한 KB, 하나, 우리가 남았고요. 실적과 배당에서 엄청난 증가를 보여준 기업은행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사이에서 유일하게 보험주, 삼성화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의 지주사인 BNK, JB금융지주가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도도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2024년도 영업이익 예상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내년도 금융주 실적은 지난 3년보다는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낮은 순으로 제외를 시킨 후 최종 후보 3종목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3종목, 최고의 배당주에는 삼성화재, 기업은행, BNK 금융주주입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이 3종목을 평소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보유한 적은 없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종목 선정을 했는지 살짝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이번 계기로 새로운 종목을 알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도 듭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최고의 배당주는 시장에서 저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최종 조건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6개월 평균 가격인 120일 가격 이동 평균 대비 어느 정도 현재 가격이 위치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주식이 혹시 최근에 악재가 있는지 뉴스 기사를 찾아보고 뚜렷하게 기업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악재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화재는 11월 28일 종가는 27만 1,000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네요. 120일 평균 가격은 24만 7,438원입니다. 현재 시장가는 120일 평균 가격보다 9.5%가 높네요. 다음은 기업은행입니다. 11월 28일 종가는 11,720원입니다. 올해 7월 이후 강한 상승 추세가 있네요. 꾸준히 이 주식을 배당주로 모으신 배당주 투자자님은 두둑한 배당과 시세 차익을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120일 평균 가격은 1,875원입니다. 현재 시장가는 120일 평균 가격보다 7.8%가 높네요. 끝으로 BNK 금융주주입니다. 11월 28일 종가는 7,190원입니다. 120일 평균 가격은 6,874원입니다. 현재 시장가는 120일 평균 가격보다 4.6%가 높네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BNK 금융지주가 지금 가장 120일 이동 평균 가격 대비 가장 저평가되어 있네요. 제가 BNK 금융지주를 주식으로 투자한 적은 없어서 관련된 뉴스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최근 악재나 향후 사업에 크게 제약이 되는 사항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배당주가 미래의 최고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면은 2024년 저의 ISA 새로운 2천만 원 한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11월에 들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저의 ISA 계좌의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선정된 BNK 금융지주를 지난번에 적금처럼 모아가는 배당주 컨텐츠처럼 기준을 미리 세우고 한번 직접 모아가는 컨텐츠를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신다면 제작해볼까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여쭤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난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고의 배당주 편에서 BNK 금융지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금융주는 4대 금융지주 이외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나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선정된 만큼 제가 직접 투자를 해서 BNK 금융지주가
숨어있는 보석일지 아니면 숨어있는 인지 같이 검증을 해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직접 BNK 금융에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최종 투자 금액과 목표 수익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을 미리 세우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연 어떤 투자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하며 BNK 투자의 전 과정을 되도록 영상으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종목 선정이 가장 어려운데 고맙게도 종목을 선정해 주었기 때문에 큰 고민은 덜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BNK 금융지주. 저의 배당주 투자 원칙은 자산으로 모아가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BNK 투자가 저는 그동안 올렸던 컨텐츠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두고 과연 그 과정을 함께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의 이번 BNK 금융지주 투자의 방향성을 저도 정리를 해보고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투자 로드맵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 최고의 배당주 공개 영상을 통해서 BNK 금융지주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이론적인 배경은 매력적인 배당주 저는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편을 통해서 선정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BNK 금융지주 투자 목표를 저의 그동안 투자 방침과 자산을 모아가는 컨셉이 아닌 목표 수익률 8% 달성 후 청산하는 전략을 취할 예정이고 총 투자금은 1,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3개월은 투자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목표 수익률 8% 달성을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를 할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한 금액의 연 8%가 아니라 매수를 안 해도 대기자금도 수익률의 산출에 포함이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주식계좌로 옮기지 않은 대기자금은 파킹 통장에 넣고 100만 원 단위로 필요할 때마다 입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행 방법은 제가 올린 배당주 이론 지식 3개의 영상을 참고로 투자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참고할 배당주 투자 수익률 8%로 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8% 수익률을 달성하는 방법을 2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금을 10% 주는 기업에 사고 1년의 주가가 2% 아래로만 안 떨어지는 배당주를 보유하는 방법. 또 하나는 예상 배당금은 6%이지만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려주는 격리였죠. 우리 이번 BNK 미션은 목표 수익률 8%로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앞의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BNK 예상 연배당률도 8% 이상으로 좋아서 매수 평균 가격 대비 하락만 피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은 저의 영상 물타기 전략 편에서 나오는 내용, 물타기는 미리 정해놓고 해야 한다고 설명드리면서 물타기에 적합한 종목은 지수 ETF나 배당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이번 BNK 미션이 적합한 투자 방법이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경 지식으로 참고할 영상 적정 현금 비중 편에서 12%에서 15%의 현금 비중을 참고하되 이것은 BNK 금융지주 한 종목에 할당된 투자 자금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일 경우 12에서 15%의 기준보다 보수적으로 즉 20%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NK 지주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도 아니고 인기가 있는 종목도 아닙니다. 투자를 하는데 변수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주가의 동향을 엑셀로 정리한 통계치를 받은 1년치 데이터를 제가 매매할 때 사용할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먼저 일주일 중에서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분류해냅니다. 1년은 52주이지만 처음과 끝부분은 꽉 차게 일주일이 안 되기 때문에 53주 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주 동안의 최고와 최저 가격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254원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의 평균 주가가 7,000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변동폭은 3.6% 정도 변하네요. 그리고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을 한 번 했을 때의 주기 변동폭을 알아야 되겠죠. 주기의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계산해 봤습니다. 1년 동안 총 14번의 아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가격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때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673원이었습니다. 퍼센트로는 9.6%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12월 둘째 주,
즉 12월 11일부터 BNK 금융지주 투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투자의 결과는 저도 당연히 알 수가 없고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최고의 배당주 BNK 금융지주를 다음 주부터 같이 투자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 맞기 전까지는. 다음은 저의 BNK 주식 투자의 그럴싸한 계획입니다. 2월 중순까지 정해진 80% 주식 비중을 채우고 투자 기간 중 5번의 롤러코스터처럼 변동 주기를 이용하고 한 번의 배당을 받아서 4개월 후 5월 중순에 8% 수익을 달성하겠습니다. 드디어 BNK 금융지주 종목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투자 전 나름대로 그럴싸한 계획하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잘해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장 시작 전 ISA 계좌 200만원, 파킹 통장 800만원의 매수 자금을 대기한 후 첫날 시초가의 20% 주식 비중을 채울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전 동시효과 200만원어치 시초가 매수를 했습니다. 시초 가격은 7,150원, 280주 매수. 그런데 장 시작 후 10분 후에 가격이 7,080원, 10분만 있다 살걸. 12월 11일 장중에 만약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추가로 1%가 더 하락하면은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했으나 예상했던 대로 BNK 금융지주는 장중에 큰 움직임이 없이 20원 하락한 채로 첫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투자 전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참고로 저는 34거래일 동안 대략 80%의 주식 비중을 채울 예정입니다. 물론 34거래일 내에서도 중간에 주가가 이동평균선 일정 부분 위로 올라간다면은 보수적이지만 일정 부분 매도를 하여 수익 실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BNK 주식의 비중이 20%이니만큼 주식 비중을 채우는데 중점적으로 매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비중을 채울 때는 20일 이동평균선보다 낮을 때는 투자금의 5%를 매수, 그리고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을 때 투자금의 5%를 매수로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일차 12월 12일 거래를 준비해야겠네요. 방금 주식 비중을 채우기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거래가는 7,150원, 20일 이동평균선 가격은 7,121원입니다. 시초가로 또 주문을 합니다. 1,000만원의 5%를 매수한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50만원입니다. 7,150원 70주, 7,120원 70주를 장 시작인 9시 전에 동시호가 시장에 주문을 합니다. 장전 동시호가 예상 가격이 7,130원이었는데 제가 7,150원 70주를 매수 주문을 넣으니까 7,140원으로 예상가가 변경이 됐네요. 제가 주문을 넣어서 시초가가 10원이 올라 버렸네요. 이래서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2일차 날도 장중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왕이면은 7,120원까지 떨어져서 주식 비중을 더 채우고 싶었는데 저가는 7,130원이네요. 7,120원에는 거래가 되지 않고 2일차가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17거래일 1월 초까지는 보수적으로 주식 비중을 채울 예정입니다. 그 안에 BNK 주가가 떨어져서 평균 매수가를 낮출 기회를 준다면 빨리 주식 비중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오르거나 횡보한다면 주식 비중을 늦게 차겠죠. 그렇다면은 저의 그럴싸한 계획은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12월 13일에는 전일 거래된 7,104원보다 낮은 가격인 7,130원에 70주 매수 주문을 넣었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보다 낮은 가격 7,120원에 70주를 시초가에 주문을 넣었는데 이날은 하나도 체결이 안 되었네요. 오늘 영상은 제가 최고의 배당주로 선정된 BNK 금융지주를 이번 주부터 거래를 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작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3일간의 매매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주식 수량과 평균 매수가, 현재 수익률을 중간 점검을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계속 이렇게 횡보만 하지는 않겠죠. 저는 지난 11월 29일 영상에서 실적과 배당, 그리고 당시 가장 저평가된 주식을 선정하였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BNK 금융지주가 선정이 되었고 12월 11일부터 직접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한 달 후 2024년 저의 유튜브 컨텐츠는 연 8% 수익으로 배당주로 자산을 늘리는 큰 그림하에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다루는 BNK 금융지주 1,000만원 투자로 8% 수익인 80만원 수익을 거두는 목표. 두 번째는 저의 배당주 계좌 1억 3천만 원으로 연간 1,000만원 배당금 받기.
희망찬 새해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올해 첫 주 시장은 주가 하락으로 작년 연초와는 다르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고의 배당주 투자, 중간 진행 사항을 구독자분들께 공유드리고 알 수 없는 앞으로의 주가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최고의 배당주 매매를 농사로 비유를 하자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병에 들지 않게 가꿔주고 관리를 해줘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새싹이 잘 나오게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분할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환경, 즉 나눠서 낮은 평균 매수 가격으로 주식 비중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최초 계획은 이랬었습니다. 2월 중순까지 80% 주식 비중, 즉 800만 원 정도의 주식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상승하여 매도를 통해서 목표 수익 8%를 5월 중순에 달성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1월 중순인데 벌써 목표했던 현금 비중을 80% 가까이 채웠습니다. 자, 이제 제가 BNK 금융지주 거래 내역을 엑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가 저의 영상을 본 것인지 매매를 시작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11일 첫 거래일 시초가 20%인 200만 원어치를 매수하였습니다. 이때 20일 이동평균선 위를 만약 주가가 올라갈 때 1%인 10만 원을 매도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80% 매수 비중을 채우는 구간은 두 단계로 초적극적 매수 구간에서는 5%인 50만 원씩 매수, 그리고 적극적 매수 구간에서는 2.5%인 25만 원을 매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2월 27일 50%의 비중까지 매도 없이 초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계속 매수가 되었습니다. 주식 비중이 50%가 되어서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낮춰서 25만 원씩 매수를 하였습니다. 주가의 변동은 있었지만 큰 반등 없이 지지부진 하락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내려갔습니다. 12월 28일 장중에 직전 매매 가격 대비 1% 반등으로 인하여 10만 원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어도 주가 하락은 계속되었고 결국 지금은 770만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페이스가 빠르다. 이제 새싹을 키울 준비를 하면 되는 거겠죠. 이제는 적극적 매수 구간이 아닌 중립적 매매 구간입니다. 즉 여름이 된 거죠. 잘 가꾸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8일 현재 BNK 주식 가격은 6,890원입니다. 저의 평균 매수 가격은 7,069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20일 주가 평균값은 7,085원입니다. 이제 매수는 직전 저점 하락 시 20만 원 매수를 하고 매도는 직전 매수가 대비 2%가 오르면 직전 매수가 대비 2%인 130원 상승 시, 즉 6,690원이 되면 10만 원을 매도할 예정이고 7,069원 매수 평균 가격 위에서는 적극적 매도, 가장 높은 값인 20일 주가 평균 값인 7,085원 위로 올라간다면 초적극적 매도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계속 떨어져도 저의 평균 매수 단가도 떨어지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한 조금이라도 더 싸게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에 위험 관리를 하면서 잘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면 좋겠지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PF 부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만 예상치만큼만 건설사와 일부 증권사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오히려 금융주는 악재 반영으로 인하여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부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항상 대비는 해야 되겠죠. 2024년 1월 8일 기준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자면은 BNK 금융지주는 총 투자금 1,000만 원에서 주식 매수로 투자금 769만 원, 시가평가금은 23만 원 손실 중입니다. 주식 투자의 수익을 거두는 시간은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과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 은행은 1년이 지나면 3%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면 주식의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마이너스 3%, 1년 전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30% 수익으로 10년 뒤 미래, 그리고 10년 동안 현재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쯤인가 영화 인터스텔라를 감명 깊게 봤습니다.
특히 중력으로 인하여 시간이 현재, 미래, 과거를 오가는 상상력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영화 속 장면에서 어떤 별에서 하루가 지구에 7년이 된다고 했었죠. 배당주의 1년 수익이 6%라면 BNK는 이번 일주일 동안 2년의 시간을 지나간 겁니다. 저는 지난 연말부터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된 BNK 주식을 투자하였습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솔직한 심정으로 평소에 관심이 없던 이 주식이 왜 선정이 되어서, 안 그래도 금융주가 하나금융, 우리금융이 기존의 비중이 높은데 추가로 금융주 투자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컨텐츠를 위해 미리 정한 규칙으로 2월까지는 주식 비중을 채우고 5월 중순에 목표 달성을 계획으로 매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첫날 시청가로 총 투자금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을 매수한 후 계속 주가가 떨어지면서 씁쓸하게 예정된 주식 비중 80%를 채웠습니다. 여기까지 매매 내역은 지난 1월 9일 업로드한 영상 내역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때 당시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BNK 주가를 보면서 저의 심경은 이 주식은 과거 은행 돈을 횡령한 전과도 있고 이거 계속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급등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나서 기분도 좋고 투자의 시간이 단축되어 좋긴 합니다. 그런데 투자의 변수가 생겨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1월 10일 날 반등 후에 아직은 20일 평균 이동 가격과 저의 매수 평균 단가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작은 비중, 전체 1,000만 원의 1%인 10만 원씩 1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월 15일 BNK 금융 주가가 저의 7,069원 평균 매수 단가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15만 원씩 매도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페이스였습니다. 이제는 주가가 떨어지면 현금 비중도 많이 있겠다. 주식을 더 사서 3월에 배당금도 받고 원하는 시점에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인 급등이 1월 말에 발생했습니다. 우선은 더 적극적으로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2월 1일은 이게 금융주가 맞나? 라고 생각이 드는 급등이 발생하였고 아침 장전에 대기 주문을 걸었던 수량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또한 목표 수익 80만 원 근처까지 가서는 저의 프로젝트 조기 상영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그런데 7,940원에서 1차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오늘 거래량이 만약 더 늘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분할 매도를 계속하고 만약 거래량이 줄고 지지부진하면 여기서 한번 쉬고 천천히 2월 동안 다시 분할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수량으로 4월에 배당금을 받으면서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였으나 거래량이 지지부진해서 7,950원에 전량 매도한 후 꾸준히 매수를 하자라고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은 주식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10만 원씩 시간과 가격을 정해놓고 분할 매수 중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BNK 금융지주 프로젝트는 제가 배당주를 대하는 배당주를 자산으로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과거의 주가 흐름으로 목표 수익 8%를 조기 달성하는지 진행하는 프로젝트라 매매의 빈도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일반 배당주 계좌를 모아가는 것과 다른 방법이다 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최고의 주식 컨텐츠를 하면서 저 혼자 BNK 금융지주를 투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몇몇 분들이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댓글과 쪽지를 받고 물론 제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금융주 급등으로 인하여 저도 좋고 투자하신 구독자분들도 좋아서 기분이 2배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2024년 2월 2일 기준 BNK 금융지주 총 투자금 1,000만 원에서 주식 투자금 48만 원, 시가평가 69만 6천 원 수익 중입니다. 목표는 80만 원 수익 시 이 프로젝트는 종료가 됩니다. 저의 최고의 배당주 BNK 투자일기 다음 편에서도 투자의 시계가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길 바라면서 2월 한 주 동안 확정된 배당금을 고려해서 BNK 금융지주 잘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말 나름 엄격한 기준으로 국내 고배당주 종목 중 최고의 배당주 BNK 금융지주를 선정하였고 작년 12월부터 제가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총 투자금은 1,000만 원, 목표 수익은 8%인 80만 원.
목표 달성 기간은 올해 5월 중순이었습니다. 최근 금융주 급등으로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 지을 기회가 왔습니다. 마무리 지을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배당주 투자자분들은 2월 26일 발표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대가 클 것입니다. 부디 일회성 재료가 아닌 장기적으로 말 그대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이길 바랍니다. 지난 최고의 배당주 투자일기 3편에서 2월 2일 시가 기준으로 BNK 금융지주 투자손익은 69만 6천 원 수익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표 수익금 80만 원을 몇 차례 코앞에서 놓친 적이 있었지만 기존의 계획대로 20일 이동평균선과 매수 평균 단가 위에서는 소극적으로 매수와 상승 시 분할 매도로 이어왔습니다. 2월 23일 기준으로 77만 6,280원의 수익 중이며 목표 달성까지 약 2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정말 코앞까지 목표 달성이 다가왔죠. 이 시점에서 저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저의 생각을 공유하려 합니다. 먼저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이벤트는 바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배당 기준일과 그 다음날 이론적으로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배당락일입니다. 올해는 얼마 배당금을 받을지 모르는 깜깜이 배당이 아니라 한 주당 배당을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서 전략을 짜기 용이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인 2월 27일 종가, 즉 그날 3시 30분에 장 마감 시 가지고 있는 주식 수량의 한 주당 41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다고 공시를 발표했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이번 최고의 배당주 출구 전략은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전략은 배당 기준일 2월 27일 종가 전에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금융주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전에 없던 변동성과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2월 26일에는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앞두고 있죠. 저도 결과는 모르지만 발표 후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배당 기준일 종가 전에 주가가 8,080원 이상으로 오른다면 목표 수익 80만 원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가 가장 단기간에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두 번째 출구 전략은 배당 기준일까지 8,080원을 기록하지 못하고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배당을 받게 되는 수량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4월에 받을 배당금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보유한 수량은 214주입니다. 여기에 주당 배당금 410원을 곱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기준으로 받을 배당금은 87,740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는 87,740원의 수익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매에서 제가 필요한 수익금은 80만 원에서 87,740원을 뺀 71만 2,260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점을 고려해서 2월 27일 배당 기준일 다음 날인 즉 배당락일 시초가에 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410원이 떨어지는 게 맞지만 가격은 수급이 결정하기 때문에 배당을 피하고 다시 주식을 사려는 사람, 저처럼 팔려는 사람 등등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투자자들의 주문으로 가격이 급변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본 케이스는 시초가에 많이 떨어진 후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확률상 많았고 심지어 배당락일에 주가가 플러스 2%까지 올라가는 주식도 봤습니다. 저는 매도 주문 가격을 80만 원 수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받을 배당금을 차감한 수익금 71만 2,260원이 되는 가격 7,670원으로 전량 매도를 걸어둘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금 보유 수량 기준이고 26일하고 27일에 매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락일 주문 수량과 가격은 중간에 매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출구 전략은 2월 28일 배당락일에 목표에 도달하고 실질적으로 수익 실현은 배당금이 입금된 4월경에 비로소 달성이 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출구 전략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낮지만 만약 걸리면 생각보다 투자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전략인데요. 이 경우는 첫 번째 목표가 달성, 두 번째 배당락일 이후 목표가 달성이 빗나간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매매 전략과 마찬가지로 평균 매수 단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 차익으로 80만 원을 달성하는 경우입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는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주가가 목표 주가 8,080원 근처까지 오르다 갑자기 그동안 금융주를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과 재료 소멸로 인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투자의 시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매매를 해야 되겠죠. 아무쪼록 다시 한번 26일 날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소액주주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안이 꼭 발표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BNK 금융지주도 이제는 그만 목표 달성 후 헤어지길 바랍니다. 작년 12월 11일부터 시작한 최고의 배당주 BNK 금융지주가 3개월도 안 되는 지난 2월 29일에 목표 수익률 8%를 달성하여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량 매도 후 주가는 계속 잘 가네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 나름대로 BNK 금융지주 목표 달성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계획했었죠. 먼저 최고의 시나리오는 2월 27일 배당락 전에 목표 주가 8,080원에 도달하는 경우입니다. 아쉽게도 주가는 7,940원까지 밖에 못 올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배당금을 받는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배당 기준일에 배당금을 확정받고 다음날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410원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총 수익금에서 예상 배당금만큼 이익이 되면 파는 전략을 하였습니다. 저는 2월 27일까지 329주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유 수량은 214주였는데 2월 26일과 27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주식을 기계적으로 더 매수를 하게 되어 4월에 받을 예상 배당금은 329주, 여기에 주당 배당금 410원을 곱해서 13만 5천원 배당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ISA 계좌에서 배당에 대해서는 9.9% 배당 소득세까지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배당금의 9.9%를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배당금은 13만 5천 원이 아니라 12만 1,536원으로 계산을 하여 목표 수익금은 67만 8,464원을 넘을 때 전량 매도하기로 계획을 하였고 이때 목표 주가는 7,580원이 되었습니다. 배당락일날 주가는 7,400원으로 시작하여 7,520원까지는 올랐지만 목표 주가인 7,580원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월 29일부터는 만약 주가가 전일의 저가 7,320원을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주식을 더 모을 계획을 하였고 고난의 길도 각오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29일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매도 주문을 넣었던 목표 가격 7,580원에 329주가 전량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출구 전략대로 순조롭게 BNK 금융지주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최고의 배당주 투자 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투자 기간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약 2달 반 정도 소요가 되었고 투자 금액은 총 1,000만원 투자를 예상으로 하였으나 최대로 투자한 금액은 769만원까지만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수익은 80만 2,796원으로 이 중 매매 차익은 68만 1,260원, 세후 예상 배당금으로는 12만 1,536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투자를 통해 느낀 점은 이런 식으로 저의 실제 투자를 시작 전부터 누군가에게 알리고 투자를 시작한 것은 처음이라 약간의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매매가 길어지게 된다면 어쩌나 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배당주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운 좋게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고 배당주 투자를 기존에는 수량을 모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장기적으로 무상향하는 수량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 종목 정도는 배당주 투자도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매매의 관점으로 병행하는 것도 수익률을 높일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으로는 아무래도 컨텐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매에 중점을 두고 구독자분들께 더 많은 재미를 들었어야 하는데 너무 정적으로 투자 얘기를 남겨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앞으로 계획을 한다고 하면 보다 매매의 재미를 살리는 아이템들을 더 많이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처음 최고의 배당주 선정하는 영상부터 많은 관심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함께 BNK 금융지주를 투자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저와 같이 수익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